자, 경호 자유는 OX 문제풀이 3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가받은 자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보 보안의 목적은 비밀성이다.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성이 아니고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안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가용성이고 시스템에 아니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한 걸 못하게 하는 건 비밀성이에요.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죠. 비밀성이죠. 그 다음에 최초 입수된 정보가 어떤가 누군가에서 무단 변경되는 걸 방지하는 것, 즉 내용이 변경되는 걸 방지하는 것은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정보가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결성이에요. 자, 이건 사람에 대한 접근 차단이고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이에요. 자, 비밀성과 가용성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불된 첩보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드는 정보의 생산 과정은 정보의 평가이다. 자, 이런 것을 확실히 안 하면 틀립니다. 하나의 통일체로 만든다 하면 이건 정보의 종합입니다. 통일체 종합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생산 과정은 5개로 주로 분류합니다.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기평분종해, 기평분종해로 일단 외웁니다. 자, 최초 정보의 기록은 첩보원이 입수해온 자료를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선별 보관하는 게 기록입니다. A 거는 가치 있다, B 거는 가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출처의 신빙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판정하는 것은 정보의 평가입니다. 신빙성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기선, 평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여러 정보원들이 첩보를 모아왔죠. 모아왔는데 비슷한 거 있으면 비슷한 걸 모아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 수 있겠죠. 유사한 것끼리 재분류하는 것은 분석입니다. 분유입니다. 엄마가 애기한테 주는 분유. 그죠? 분유.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든 통일체를 만든 것은 종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이건 해석이에요. 해결입니다. 해결. 알겠죠? 자, 기선, 평신, 분유, 종통, 해석, 해결. 자, 기평분종해하고 내용까지 이거는 잘 안 나오는데 만약 시험에 낸다면 여러분 안 하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무식하게 두 문자 남겨서 외우십시오. 33번.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정보 수집 계획서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 요구사항은 P&IO이다. 자,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어떤 정보 요구사항, 정보 수집 계획서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 요구사항은 바로 EEI입니다. EI. 첩보의 기본 요소라고 부르는 EEI입니다. EI. 자, 이거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 또는 정부 정책, 1년간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정부 요구사항이 P&IO죠. 국가 최우선 정보 첩보라고 번역되는 것이 P&IO가 되겠습니다. EI는 첩보의 기본 요소다. 가장 일상적인 첩보 수집 기본 요소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중 경우의 원리에 입각해서 행사장을 구역별로 구분, 구역별 특성에 맞는 경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선발 경우의 특성은 예비성이다. 이것도 선발 경우의 특성 4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놓지 않으면 이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틀린다기보다도 3중 경호죠. 구역별 특성에 맞는 경호 조치 이거는 예비성 보면 위험을 예방하는 거 예비성 맞다고 보여지지만은 자 선발 경우 특성 4가지 살펴보면 이거는 안전성에 해당됩니다. 3중 경호죠. 경호 대상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3중의 경호망을 친다는 거죠. 이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고 자, 예비성은 비상계획을 말합니다. 비상대피계획과 비상대응계획 2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선발 경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상대피계획이죠. 예를 들면 방어적 원형 대응, 그 다음에 함몰형 대응, 대피 대응, 이런 다 비상대피계획입니다. 비상대응계획은 전기, 소방, 가스 등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이건 비상대응계획. 이걸 예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방성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조치, 안전검측 이런 것들은 예방성입니다. 통합성은 경호에 동원된 모든 관련 부서, 관련 기관이 각각 모든 자기 기능을 100%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다가 지휘가 단일화 되는 거. 이게 통합성입니다.
그래서 선발 경우의 특성은 예방성, 통합성, 안전성, 예비성이다. 특히 예비성과 예방성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예비성과 예방성. 아시겠죠?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35번입니다. 행사장 상하층 좌우 사무실 검축 후 근무자를 확보하는 업무는 선발 경호 기획요원 중 행사장 외부 담당의 업무이다. 상하층 좌우 사무실 검축 후에 근무자를 확보하는 업무는 선발 기획요원 중에서 누구의 업무입니까? 행사장 외부 담당입니까? 누굽니까? 자, 이거는 행사장 내부 담당 업무죠. 행사장 상하층 좌우 사무실 검축 후에 근무자를 확보하는 업무, 행사장 내부 담당의 업무입니다. 자,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 두는 것이 행사장 상하층과 좌우 사무실은 사실은 이게 행사장 내부가 아니고 행사장 외부죠. 그래서 행사장 외부 담당 업무로 생각하기 쉬운데 행사장 내부 근무자가 내부 담당자가 상하층과 좌우 사무실을 검측하고 근무자를 확보하는 어떤 계획 자체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 내부 담당 업무입니다. 이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헷갈리기 쉽습니다. 담당의 업무이기 때문에. 36번입니다. 기동 경호 대응 중 간편 대응의 경우에 경호 차량, 경호 대상자 차량 순으로 경호 대응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간편 대응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다. 이거 틀렸죠? 자, 그래서 경호 대응은, 차량 경호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 대응, 기본 대응, 확장 대응, 간기 확장 대응은 날개 대응이라고 합니다. 간편 대응은 두 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두 대로 운영할 때는 경호 대상자가 차 앞에 가고 경호차가 우측 뒤쪽에 갑니다. 기본 대응은 세 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대상자 차가 중간에 가면 선도 경호차, 그 우측 후미의 대상자 차, 또 그 우측 후미의 후미 경호차, 이게 지휘차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대응이요. 자, 간편 대응은 경호 차량이 뒤위에 간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확장 대응, 날개 대응은 예를 들면 여러 대의 경호차를 운영하는 거죠. 선도 경호차, 대상자차, 좌우후미 경호차 또는 선도 경호차를 두 대 할 수 있습니다. 선도 좌우 선도 경호차, 대상자차, 좌우후미 경호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측에 후미에 있는 경호차가 경호 지휘차가 된다. 그래서 간편 대응, 기본 대응, 확장 대응, 간기 확 세 가지 대응을 알아두시는 의미에서 이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37번. 경호 대상자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상자가 하차하기 편리하도록 도로 연석에 바짝 붙여서 정차한다. 바짝 붙여서 정차한다. 상당히 좋은 말로 보이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도로 연석에 바짝 붙이게 되면 일단 차문이 안 열립니다. 차문이 안 열릴 가능성이 많죠. 저도 운전하다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도로 연석에서 약 30에서 40cm 정도 떨어져서 정차해야만 경호팀장도 내리기 쉽고 대상자 차문도 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호 대상자가 내릴 때 연석에 발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3, 4cm 떨어져서 정차해야 된다. 운전요원의 운전 기법이 되겠죠? 38번입니다. 현장 방문 경제 동향 보고 정례회의 참석 시의 연도 경우는 B형이다. 제가 공식이니 비공식이 말 안 했습니다. 일부러 B형이 되어 있습니다. B형이란 말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죠? B형은 공식 경호 시에, 공식 연도 경호 시의 경호 대행이죠. 자, 연도 경호 공식 행사 때 대행입니다. 자, 현장 방문 경제 동향 보고 정례회의 참석은 B형이 아니고 C형이죠. C형입니다. 중공식 또는 중공식 연도 경호 시의 대행이 C형이요. 그래서 C형은 정령 경우로 옵니다. 정례회의 참석, 현장 방문, 그죠? 그 다음에 경제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은 C형이요. 그 다음에 공시행사인데, 공시행사 B형, 완전 공시 아닌 그냥 공시행사는 기념일, 준공식, 기공식,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기는 똑같으니까 기준국 B형은 기준국, C형은 정형경으로 해요.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B형, C형을 구분해 두시고, A형은 당연한 겁니다. 완전 공시행사 국가원수 취임식 1등급 외빈 방한 시에. D형은 민정시찰, 사제방문, 공연관람 시에. 이건 880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A, B, C, D형을 확실하게 두셔야 되고, 39번. 위의 교도자가 칼과 같은 흉기로 공격 시에는 총기보다 경원에 몸을 날려 제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칼과 같은 흉기로 공격할 때 총기로 제압하는 게 나을까요? 몸으로 제압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 이 질문인데,
자,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총기를 제압하기에는 예를 들면 총기를 남자의 신체 반응 시간은 0.3초라고 그랬죠? 총기를 뽑아서 조준할 때까지가 2.2초라고 그랬죠? 2.5초가 걸리는데 토탈 2.5초 동안에 성인 남성이 17, 18m를 이동한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칫하면 제1발을 맞추지 못하면 경호 대상자에게 바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17, 8m를 이동해 가면. 그래서 몸을 날려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태클 같은 어떤 훈련, 방탄복 착용을 해서 또 방탄복 또는 방검복은 칼 같은 거 막는 거예요. 방검복을 착용해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어떤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수류탄이나 사제 폭발물 IED입니다. 또는 급조 폭발물 같은 말입니다. 폭발물로 공격 시 폭발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는 경고와 동시에 폭발물 자신의 몸으로 덮쳐 폭발물 파편의 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폭발물이 터진다. 그러면 경고를 하면서 폭발물 자신의 몸을 덮쳐야 될까요? 폭발물을 집어 던져야 될까요? 총으로 쏴야 될까요? 경고 대상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 자체는 폭발물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폭발물 파편의 비산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희생의 원칙을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경원이죠. 우리 초등학교 책에 나왔던 강제구 소령과 같은 분이에요. 이런 경원이 있다면 자기보호 본능이라면 절대로 뭐 하겠죠. 자기희생 정신이 있는 제대로 훈련받은 경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정답이 맞습니다. 경호의 특별원칙을 제대로 잘 지킨 사람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